성공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메신저 이정상 박사입니다. 저에게 개인 심리 상담이나 부부 커플 상담 및 가족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다양한 요인 중에 성격 차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성격에 대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흔히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다고 하고 또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본성은 안 바뀌어요. 자, 이 말씀은 인격이나 성격이 실망스러워 빗대어 하시는 비유이지요. 그런데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사람은 바뀝니다. 바뀐다는 것은 성격을 포함한 것이죠. 성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 수준과 성공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에 대해 우리는 공부하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격이란 무엇일까요? 성격은 그 사람의 사고, 즉 생각과 정서, 감정, 그리고 드러나는 행동들, 또한 타인과의 관계 패턴으로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쁜 성격이라고 판단할 때는 뭘 보고 그렇게 할까요? 네,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감정, 행동이 부정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 발생이 많을 때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정적인 감정 유지를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매너를 갖추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성격 좋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처럼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및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는 성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성격 형성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심리학적 이론 중에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며 오랫동안 심리상담과 강연을 해오고 있는 교류분석 상담 이론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교류분석 상담학회 서울 동대문 제기동역 지부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20여 년간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교류분석 상담사, 상담 전문가, 수련감독 등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자격 취득과정도 운영하고 있는 수련감독이기도 합니다. 교류분석 상담 이론은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죠.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 교류에 집중하여 특화한 이론입니다. 인간관계가 있는 곳에는 이 교류분석 이론이 통용될 뿐 아니라 분석에도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류분석 상담 이론은 에릭 범 박사가 창시한 이론인데요. 에릭 범 박사는 사람의 성격 구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부모자, 즉 페어렌츠, 어른자, 어덜터, 어린이자, 차일드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이것을 축약으로 P자, A자, C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자에서는 통제적인 CP자와 양육적인 NP자로 구분되고요. 어린이자인 C자도 자유로운 FC와 순응하는 AC로 구분됩니다. 그렇게 해서 5가지 자로 나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매우 설득력 있고 실제로 상담 현장과 또 대인관계가 있는 모든 곳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적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에릭 범이 소개한 세 가지 자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모자인 P, 어른자인 A, 어린이자인 C자의 특징, 그리고 그 성격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페어렌츠자인 P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인간적인 도리, 가치관 및 행동에 대한 훈계와 가르침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성실함, 정직함, 또 친절해라, 겸손하라, 나태했을 때 반성, 이기적일 때 그거에 대한 부적당함 등등, 이러한 양심과 예절에 주로 관여되며 교훈적인 행동 지침이 P자의 성격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온 이런 신념들과 가치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본인이 경험해서 내재화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상당수, 사실은 대다수는요, 어린 시절에 주양육자, 즉 부모나 가족, 또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 책이나 종교적인 가르침 등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배움을 어린아이니까 검증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떤 윤리적인 거나 또 신념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양육자들이 우리의 P자 안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살아가기 위해서 주양육자들의 가르침에 순응하며 그 가르침대로 행동해야만 그들의 보호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재화해서 본인의 성격의 일부분으로 만듭니다. 자,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겸손하라, 성실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겸손한 게 좋다라고 내가 철떡같이 믿고 있지만, 사실 이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겸손하기도 해봤지만 반대로 거만하거나 또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거만하거나 또 이게 건방진 것보다는 겸손한 게 좋네 라고 선택해서 자기의 성격과 가치관으로 내재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해서 나의 성격의 일부분으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양육자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라, 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했던 사람들의 가르침, 그들의 행동을 보고 모델링 하거나 또 내재화해서 현재도 따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렌츠 자아인 부모의 자아는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념이나 가치관과 흡사하고요, 집안 분위기와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안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류분석 이론에서는 부모 자아를 외부에서 유입된 빌려온 자아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어린이 자아인 차일드 자아, C자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자아는 감정과 정서적인 측면으로 어릴 때부터 거침이 없이 표현하거나 유쾌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순응하며 협조적이면서 자기의 감정을 잘 표시하지 않는 그런 순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성인이 되어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즉 어린 시절에 내가 익숙하게 했던 패턴 안에서
성인이 된 후에도 반복하고 있다고 교류 분석에서는 말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본인의 그러한 C자의 성격적인 부분을 선천적이다 또는 기질적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도 한데요. 교류분석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고 어린 시절에 그 환경과 관계 대상과의 교류 과정에서 통제를 당했거나 강압적으로 수정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압적인 수정이 많지 않았다면 본성에 가까운 프리차일드 FC가 지속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 본성이 길들여졌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너무 재밌어서 까르르 웃었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쉬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내지는 뭐가 슬퍼서 막 울었더니 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울음을 멈추고 또 내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이렇게 길들여진 자아를 AC 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C자아 역시 어린 시절에 낡은 전략, 그 전략이 현재에도 발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어덜터 자아, A자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른 자아는요, 현 시점에서 평가, 판단하면서 객관적인 정보와 전체 맥락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죠, 살면서. 그때 가장 적절하게 처신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A자아가 잘 기능한다는 것을 교류분석에서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A자아가 높은 사람은요, 믿음과 안정감을 줍니다. 또 사람들과도 무난하게 잘 지내며 상황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서 인생을 잘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잘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성격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그 A는 훈련이 될까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되는 것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격 구조를 교류분석 상담 이론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어린 시절 주 양육자의 가르침이나 행동을 보고 나도 따라하고 있는 부모자,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대처하는 어른자, 그리고 어린 시절 자주 사용했던 익숙한 감정과 전략인 어린이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공인 여러분들이 교류분석적 성격에 대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어덜터 자아, A 자아를 발휘해서 성격을 수정하고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살아남기 위해 배운 어린 시절의 행동 전략이 현재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라고 단정해서 그냥 변화를 하지 않고 한결같은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해결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방해가 되어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Here and Now에서 정말 판단력을 가지고 좋은 성격, 또 생산적인 그런 자아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세 가지 성격 구조를 좀 더 세분화한 5가지 자아의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P, MP, A, FC와 AC인데요. 에너지 수준에 따라서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매우 즐겁고 재밌고 설명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로서 굉장한 지혜를 가지게 돼서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들의 성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음 강의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한국교류분석 상담학회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지와 인생태도 검사지를 활용해서 검사 외 해석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초보 유튜버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해주시면 좀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충만하도록 돕는 성공 메신저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공 메신저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도록 성공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강의 잘 마련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